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새벽 6시입니다. 한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이 과연 보편적 인권을 누리고 있느냐,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대북 전단을 금지한 문재인 정권의 행위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등의 주제를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의 이름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인데, 톰 렌토스 의원은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 때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기려가지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짐 맥거번 하원 의원, 그리고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고든창 변호사, 북한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 등 6명이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탈북자에 대해서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자유 또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다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성경과 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했어요. 성경 보내는 것, 그리고 BTS 공연을 보내는 CD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까지 금지한다 해서 성경과 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야유를 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북한으로 종교와 문화 등이 유입되는 것이 차단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의 비확산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자유를 외면하고 이런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큰 실수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정권이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야유입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정권 눈치 보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풍선 등을 보내면은 한국인을 형사처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독재 정권과는 정반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적 부패 상황에 놀랐다. 디모크라틱 디케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고귀한 정신이 부패되고 있다, 이런 신랄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 외에 기소권을 정치화해서 시민단체, 특히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탈북자 단체라든지 북한 인권 단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은 기소권이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까지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미국 하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인권 변호사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내정 간섭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이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맥거번 의원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 바란다.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화상청문회를 했습니다. 화상청문회에는 보수 농객인 고든창 변호사와 수잔 숄티 대표, 그리고 시프턴 국장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잔 숄티 대표는 대북 전단 그리고 함께 띄우는 페트병에 든 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등을 들고 와가지고 들어 보이면서 이게 위협이 되느냐? 진짜 위협은 이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의 발언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한 것,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다시 강제 북송되고 있는 것 등을 사례를 들면서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이 피난처가 아니고 때로는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점에서는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그것은 아마 이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겨울에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 어민 2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거, 이런 등등이 포함된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북 전단금지법을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규칙을 위협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한 바 있다. 교과서 등등에서 심지어 헌법에서도 이 자유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수정하고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그리고 KBS 이사장을 지내신 이인호 대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부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핵심 인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앞세워가지고 애국 단체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을 옹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퀸시 연구소의 리 스님 연구원은 한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확산된다. 문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표현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정단이 북한 인권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박정희 정권 이후 아마 처음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으로 청문회에서 다루어졌다는 것.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자는 누구냐 하고 문재인 정권에 묻고 있습니다. 유엔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이 돼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결의까지 당한 바 있는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외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헌법적 기본권까지 제한해 가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든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아주 규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자는 누굽니까? 문재인, 이인영 민주투사 맞습니까? 아니죠. 민주투사의 개념 규정은 이거 아닙니까? 공산당, 남북한의 공산당, 남북한의 좌익 세력과 싸워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 민주투사입니다.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이 독립투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문재인 두 사람이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억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은 인권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투사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민주투사는 어디 있느냐? 국립현충원에 북한 노동당 정권, 북한군과 싸워서 목숨을 바친 국립현충원에 진짜 민주투사가 묻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